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아,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육아를 하는데 보통 부모가 똑똑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또 문제점, 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똑똑한 아이들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똑똑한 아이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반대로 문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것 때문에 똑똑한 아이들이 오히려 정신병 취급을 받고 ADHD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그만큼 알아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이들 육아를 하는데 설마 내가 애들보다 멍청하리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애들의 이런 똑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문제아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멀쩡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점점 문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또 이 지금 하는 이런 인스타 육아를 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똑똑한 아이가 국수연과사 이걸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똑똑한 아이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아이들은 대소근육 굉장히 뛰어나고 사고력 뛰어나고 요령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또 상황 판단력이 좋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똑똑한 아이들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어머님 시기 때 지금 얘기하는 아이들이 130이니 140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지능 지수가 다 사기예요. 아니 애가 사회성도 안 좋고 아스퍼거 증후군이고 밖에서 어떤 생활도 못하고 강박을 가지고 있고 상태 안 좋은데 지금 1학년 2학년에 뭐 국어 조금 잘하고 잘한 뭐 1, 2학년 거 뭐 거저줘도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조금 잘한다고 막 IQ 수치를 막 130, 140을 준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를 또 홀라당 믿고 그냥 믿고 싶은 거지. 그리고 여기저기 관종처럼 자랑하고 그런 것 자체가 엄마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야. 엄마들 자체가 관종 심리가 있는 거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점점 망가지고 특히 남자애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는 조기 교육 자체 그리고 이 지금 하는 책류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또 영아기 때 하는 무슨 돌잡이 책류가 이게 7세 고시 이거에 대한 빌드업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들이 애들을 학대하고 있는 거야. 책류가 영어, 그다음에 미디어 보여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싹 다 학대거든. 애를 때리지만 않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애들이 정신병이 걸리잖아. 학대를 했기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고 지금 하는 인스타 육아 자체가 남자애들을 전부 다 자폐나 ADHD를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도 자폐 ADHD를 만들고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괜찮다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또 국민템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들 자폐 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 때 하지 않은 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똑똑한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책을 읽히고 다양한 책을 유아기 때 읽히면은 순간적으로 애가 똑똑해 보이는 거야. 부모들도 잘 모르는 것들을 아이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는 건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판단력이 적고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서술만 할 뿐이지. AI처럼 바보 된 거예요. 내가 절대 보지 말라는 자연관찰체, 우주과학체 내 유아기 때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 보면은 애들이 그냥 막 기계처럼 외워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면은 따다다닥 재원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재원을 학교를 가서 애들이 기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재원을 중심으로 그 다음 길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재원이라는 거를 학교를 가면 다 까먹거든.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 상태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야.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추후에 문제 증상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것들이 좌뇌, 폭주, 과잉, 기억,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 똑똑해 보이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 진짜 똑똑해 보이는 거 진짜 똑똑한 거지, 걔네들이. 상황 판단이 좋고. 얘가 한글을 몰라. 유아기 때 한글을 아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한글도 모르고 유아기 때 영어를 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지만은, 그런 거를 못한다고 애가 바보일까? 아니, 그런 걸로 애들을 바보니 많이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갈 때까지 간 거야. 미친 거지. 그런 걸로 애들을 판단해서 IQ 수치를 준다? 엄마들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센터에서. 다양한 소근육 활동, 대근육 활동, 그 다음에 다양하게 만드는 활동, 만들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활동, 또 어떤 거를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강해져야 모방 능력도, 그 모방 능력도 이 관찰력에도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거거든.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애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ADHD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미국 애들이나 독일 애들이나 핀란드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네들 테스트하면은 싹 다 ADHD야, 얘네들.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을 다 ADHD로 만드는 그런 진단법을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야. 지금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센터들이 개나 소나 자격증 따가지고 돈만 주면 받는 자격증 있어. 그거 따가지고 센터 차리면은 떼돈 버는 거야. 창조경제지. 그 짓거리 하는 거야. 봐봐. A라는 업체에서는 애들을 FM대로 해가지고 70, 80, 90을 준단 말이야. 근데 B라는 업체에서는 무조건 오기만 하면은 130, 140, 150을 줘.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그럼 엄마들 어디 가겠어? 130 이상 주는 데로 간단 말이야. 줄 서서. 그리고 걔네들은 오리지널 웩슬러 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만든 키트 이런 거 가지고 가짜 이제 그 원래 콜라당 다 먹는 거지. 그리고 인원이 많을수록 그 가격도 올리는 거야. 그냥 돈을 그냥 떼돈으로 버는, 그게 요즘 창조 경제로 웩슬러 테스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똑똑한 아이들이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교수들도 진짜 타클래스에 드는 사람들 외에는 모르고 아무데나 그 영재라고 써가지고 영재원 뭐 이런데 걔네들도 몰라. 말만 영재라고 하는 거지 영재들의 특징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전부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원래 영재는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도 영재니 뭐니 하는 애들 한 3, 4학년 넘으면은 다 획가닥 하지 않아? 그래서 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영재 애들 그 뽑아오는 게 4, 5학년 넘어서 뽑아요. 망가질 애들 싹 다 망가지고 멀쩡한 애들만 해가지고 거기서 착출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영재니 많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난 척하는 엄마들 싹 다 없어지잖아.
지금 인스타 육아 자체도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남자애들 다 어디 가 있어? 자폐로 가 있잖아. ADHD로 가 있잖아. 지금 하는 인스타 육아가 자폐 ADHD를 유발하는 거야. 남자애들한테 완전 독이 되는 거지. 그 여자애들은 멀쩡할까? 아니야. 여자애들 기본적으로 인격장애 심한 애들은 또 거기에서 자폐 걸리고 ADHD도 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걸리고. 어. 요즘 유행하는 게 뭐야? 애들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잖아. 애들끼리도 뻘쭘하게 인사를 하는 애만 하고 친구끼리도 인사 안 받고. 근데 애들만 그러겠어? 엄마들도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인사하는 사람이 더 어색하다니까. 이게 다 책류가 출신 아니야. 영유 출신 애들이고. 특히 영유 출신 애들은 인사 안 해요.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놈의 영어가 뭐라고. 미친 거지. 어쨌든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지금 애들의 특징이 뭐니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게 애들의 상황,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어떤 때 무슨 특징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또 남자의 여자의 또 각 계열수별로 특징이 다 달라가지고 하긴 뭐 일반인들이 알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피드백 없이 그냥 상담센터에서 나는 20년 일했는데 그 쓸모 하나도 없어. 왜? 피드백을 안 받고 지만 떠들어는 사람들.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게 한쪽 직종에 오래 있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게 피아노 뭐 악기 하시는 분들도 수직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인데. 그러니까 수직기가 뭔지 모르니까는 수직기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배워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야.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갈 때까지 갔어요. 완전히 그냥 바닥 치고 있고, 앞으로 3년 후 되면은 초등학교가 그냥 정신병동이 돼 있을 거야. 전국적으로. 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진짜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데, 좀 예,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나도 열심히 지금 20년간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도 끼고 생각보다 엄마들 상태가 심각해. 엄마들 지능 수치가 현재 평균 90대야. 근데 120대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어? 못 키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국수연가사를 잘해가지고 똑똑한 애들은 그냥 겉보기고, 실질적으로 진짜 우뇌가 똑똑해가지고 오리지널 이런 영재 애들은 엄마들이 못 키워.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 진짜로 영재성을 가지고 있어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애들도 실수해서 이것저것 다 끼워 넣다가 애들이 갈 때까지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거든. 그러니까 더 빨리 망가지는 거지.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자, 하여튼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영유아기, 특히 3세, 4세 이전에는 ADHD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영재성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책료가도 안 해고 미드도 안 보여줬는데 애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애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한번 가면은 거기 꽂혀서 관찰하고 막 이런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36개월 이전. 그러면 그런 게 영재성이야. 애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애는 가만히 앉아서 36개월 전에 가만히 앉아서 애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요. 그게 이게 자폐성이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겁나 좋아하지 그거. 애들 자폐 키우는 거야. 내가 어린이집 욕하는 이유가 그거고.
하여튼,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